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 바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컴퓨터 칩에서 시작해서 도시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까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신용카드만 한 정말 손바닥보다 작은 이 컴퓨터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장난감이나 간단한 계산기 정도 아닐까요? 아마 그 진짜 가능성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화면에 보이는 이 작은 보드가 바로 라즈베리 파인데요. 사물 인터넷, 즉 IoT 세계를 이루는 수많은 사물들의 두뇌이자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초소형 컴퓨터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저는 이걸 세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감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온도나 움직임, 위치 같은 데이터를 끊임없이 감지하는 마치 우리 몸의 오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라즈베리 파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 라떼판다, 비글보드 각각 다른 강점을 가진 정말 다양한 소형 컴퓨터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대부분이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거예요. 설계도가 전부 공개되어 있다는 뜻이죠. 덕분에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정말 누구든지 자신만의 IoT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디지털 감각들이 열심히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할까요? 여기서 바로 무선 연결 기술이 등장합니다. 데이터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와이파이 신호는 이 그림처럼 여러 개의 길, 그러니까 채널을 통해서 전달돼요. 근데 이 채널들이 겹치면 신호끼리 부딪히면서 간섭이 일어나고 속도가 느려지죠? 딱 시끄러운 카페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막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서로 겹치지 않는 1번, 6번, 11번 채널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모든 기기가 와이파이만 쓰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더 딱 맞는 통신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 전체처럼 아주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한다면 기존 통신망을 쓰는 LTEM이 유리하고요. 반면에 한 번 설치해서 10년 동안 배터리 교체 없이 쓰고 싶다. 그러면 전기를 아주 적게 쓰는 저전력 기술, 로라가 정답인 거죠. 이처럼 목적에 따라서 최적의 기술을 고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를 무선으로 보낼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 문제는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입니다. 기기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의 언어, 바로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예시가 바로 블루투스죠. 이 그림처럼 한쪽 마스터 기기가 연결할래? 하고 말을 걸면 다른 슬레이브 기기가 응, 좋아! 하고 응답하면서 서로를 확인하고 연결되잖아요. 이 과정이 마치 잘 짜인 대화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웹서핑할 때 쓰는 HTTP라는 언어는 IoT 세계에는 너무 무겁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MQTT라는 훨씬 가볍고 빠른 언어가 필요했던 거죠. 비유하자면 HTTP가 격식을 갖춰서 장문의 편지를 주고받는 거라면 MQTT는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막 주고받는 단체 채팅방 같은 거예요. 수천 수만 개의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이게 훨씬 이상적이죠. 자, 이제 수백만 개 기기에서 보낸 데이터가 드디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대한 두뇌, 클라우드입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한데 모이면 이걸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빅데이터는요, 세 가지 핵심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바로 데이터의 어마어마한 양,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속도, 그리고 정형, 비정형을 가리지 않는 다양성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양이 많다고 해서 빅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속도로 사진, 영상, 글 같은 온갖 다양한 형태로 모일 때 비로소 이걸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진짜 변화입니다. 서울시가요,
통신사 모바일 데이터 30억 건을 분석해서 늦은 밤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냈어요. 그 결과 가장 필요한 곳에 올빼미 버스라는 심야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밤길을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줬죠. 빅데이터는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 좀 보세요. 병원 진료 기록처럼 딱 정리된 정형 데이터랑 SNS에서 사람들이 기침, 열 같은 단어를 얼마나 검색하고 언급하는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쳐서 독감이 어디서 어떻게 퍼져나갈지 미리 예측하고 경보를 내리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약의 부작용을 알아내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이나 뉴스 기사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 신호를 훨씬 더 빨리 잡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빅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된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용카드만한 작은 컴퓨터에서 시작해서 도시의 교통을 바꾸고 질병을 예측하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까지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결국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요, 이렇게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고 분석되고 마침내 우리 삶에 가치를 더하는 하나의 거대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연결성을 가지고 다음엔 또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하면 정말 가슴이 뛰지 않으신가요?